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AI 기술과 또 과학기술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AI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민경 사무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곁에 AI 함께 묻고 답하다인데요.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와 산업계 또 연구자, 스타트업, 시민분들이 함께 모여서 AI의 미래를 묻고 답하며 대한민국이 AI의 길을 통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AI 정책과 산업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솔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님의 국가 AI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오늘 지금 아까 그 개막식 참여도 하고 이렇게 투어하면서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그냥 자켓을 벗었습니다. 네,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도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AI,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AI 정책에 대한 어떤 미래 청사진,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자유롭게 좀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저는 목표를 좀 설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목표를 잠재 성장률 3%에 기여하자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한까지 우리가 설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AI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 3%에 기여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AI 하면 뭐 양극화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기업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AI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성장을 하자.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AI가 아니라 어떤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지역 중심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뤄내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실제 AI 시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5개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과연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너무 소버린 AI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글로벌 협력도 해나가면서 어떤 독자적인 우리 자체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우리 산업 특화 도메인에 어떤 우리가 최적화할 우리의 어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우리도 선택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목표는 한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많은 기업들, 많은 사용자,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석하고 있는 컨소시엄 중에 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할 만큼의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모델에 도전을 하고 있고 우리 과기정통부가 지원을 해서 GPU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 기업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제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K 컨텐츠 이런 어떤 특화 영역에 특화된 어떤 AX를 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모두가 특히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AI를 쉽게 활용을 지금 접근하고 활용하시지만은 사실 소외계층들, 노년층 등을 AI를 활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손쉽게 가급적이면 무료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학계나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많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AI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어떤 AI 컴퓨팅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 셋들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를 갖추는 AI 고속도로 구축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 우리가 한국도 엔비디아의 어떤 GPU 학습 전용 GPU가 있다면 어떤 추론 전용의 NPU를 개발하고 이런 한국형의 차세대 AI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고 AGI와 특화된 AI를 우리 만드는 이런 어떤 특화된 AI 기술, 원천 기술 확보가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인재에 있습니다. 좋은 AI 인재를 육성하고 또 해외에 이제 많이 나가 있는 어떤 인재들을 또 한국으로 또 유치하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저희의 인재 전략이 단순히 뭐 대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초, 중, 고 이런 어떤 젊은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까지 이런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들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 AX 그리고 지역 균등의 어떤 지역 AX 그리고 공공 AX를 저희가 달성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AI를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AI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AI 규범을 정립하고 KAI 모델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AI 세계 3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계 3대 강국이면 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어떤 탑 수준, 세계 1, 2위와 동등한 수준의 AI 역량을 갖춰야지 전 세계 개발자,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또 수출도 하면서 우리의 어떤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R&D 예산 중에 AI 분야 투자만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GPU 저희가 확보할 목표가 2030년까지 5만 장의 목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GPU 5만 장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 자체가 AI G3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GPU 5만 장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GPU 20만 장을 2030년까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 한국의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발자들도 저희 K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저희가 쌓을 거고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아주 근접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AI 기술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한국의 AI 대학원 10개의 AI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AI 모델 그리고 AI 원천 기술을 좀 연구하는 투자를 좀 집중했었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AX 융합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AX 전문 대학원을 만들 겁니다. AX 대학원을 내년부터 한 10개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5,000명 이상의 AX 융합 인재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K 엔비디아 육성, 저는 불가능한 그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AI를 얘기하기 전에 이전에 반도체 강국, 정보통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반도체, AI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국산 AI 반도체를 상용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그 역량을 쌓기 위한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의 어떤 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스가 되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해서 데이터 고속도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AI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을 저희가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발의해서 이제 저희가 AI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금 하위 법령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AI 지능을 위한 AI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부분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을 거고 규제보다는 지능을 위한 그리고 오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규제만을 하위 법령에 담아낼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AI를 활용하고 그리고 쉽게 AI를 접근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실제 믿을 만한 어떤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어디서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울산, 전북 등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도 AI를 통한 어떤 산업 육성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R&D 이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R&D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KAI 보급을 글로벌리 확산을 하고 처음에는 아세안 그리고 중동 지역 중심으로 저희 KAI 모델을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모델을 오픈소스 체계 중심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특화 지구 조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미국의 굉장히 큰 어떤 그 투자 기관과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AI 강국으로 저희가 발돋움을 할 수 있다면 저희의 어떤 경제 성장, 기존의 선도국의 어떤 그 발돋움에 한 걸음 더 우리가 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선도국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AI 규범 정립을 통해서 AI 정상회의 국제기구 논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AI 사회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회의체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그리고 국가 AI 전략위원회 등과 함께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부총리급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간회의, 국가 차원의 회의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엔진으로서 범부처 AI 정책의 서포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AI를 통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질의와 또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장관님, 그 전에 제가 장관님을 좀 자주 뵌다면 또 뵀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뭐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 인이어 마이크는 보통 이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보통 이게 끼곤 하거든요. 네. 오늘 뭔가 좀 멋있어 보이시는데 제 눈에만 그런 건가요? 평소에 너무 자켓 입고 넥타이만
이번 모습만 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뭐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을 발표해주고 또 이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 포부를 말씀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조금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우리 민간이 좀 함께 한다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낀 게 맞을까요? 아, 네. 뭐 지금도 열기가 지금 땀이 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 저희 한국이 분명히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그 질문과 또 장관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그때 이제 마이크를 건네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 지금 네 번째 줄에 계신 분, 손 드신 분 혹시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러시아학과 재학 중인 박송하입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현재 AI가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 AI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답하면 되나요? 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래 AI 사회의 모습은 저 사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약 개발을 지금은 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야지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전임상,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 나오는 데까지 뭐 굉장히 뭐 길면 10년, 뭐 짧아도 몇 년이 걸리는 어떤 이런 신약 개발을 만약에 AI를 통해서 한 2주 만에 또는 개인 맞춤형으로 이틀 만에 개발이 된다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어도 잘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이 다른데 사실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나에 맞는 개인형 신약 개발을 내가 어떤 그 병세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어떤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뭐 이래서 그 뭐 누군가로부터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로봇이 뭐 가사 일을 도와주고 내가 좀 거동이 불편한데 그런 어떤 불편함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어떤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만들어 가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우리 삶에 얼마나 윤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AI로 저는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저기 굉장히 어린 학생 한 분이 와 계세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미래별 초등학교 김영민입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은 초등학생부터 인공지능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엄마가 써준 질문인가요? 네. 아닌가요? 우리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사실 AI를 써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저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삶에 이미 AI가 많이 놓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좀 부정적인 폐해를 낳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AI를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친근하게 좀 AI를 그냥 잘 어떻게 보면 많이 친숙하게 좀 사용을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이제 그 생성형 AI 처음 나왔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질문도 AI가 이제 너무 잘 만들어 주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에서 어떤 추론형 AI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행동하는 액셔너블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지? 제가 이제 딸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딸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한 어떤 가이드를 해주지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수학을 열심히 해라, 코딩을 열심히 해라. 이게 맞는 얘기일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터 개발자들이 지금도 AI를 통해서 많은 코딩에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 AI 연구도 AI가 많은 어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습 모델도 자동화하고 이런 레벨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를 굉장히 좀 우리가 친숙하게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의 답변처럼 AI를 우리가 더 유용한 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AI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저는 코딩을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어떤 AI 교육 프로그램들 보면은 다 이렇게 체험 학습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정말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량이 좀 우리 학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머니께서 그 부분을 집중 또 예, 저 지도해서 좀 육성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년 6개월마다 그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지금은 근데 저는 기본을 다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AI가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은 지식을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로 대량의 인프라와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어떤 지식을 답을 하거나 추론하거나 뭔가 실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지만은 우리가 사람 간의 어떤 소통에서의 어떤 교감하는 것들 AI가 아직 잘 못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 인문학적 소양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역량들을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잘 갖춰 나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재밌게 좀 AI를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 서비스를 보니까 AI가 막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들도 있던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AI 시대 수학 공부해야 될까요? 수학 공부 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AI가 우리가 수능 시험을 풀기 위해서 AI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수준의 난제를 풀고 그 난제를 풀기 위한 에이전트 AI로서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금 포지션을 AI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사고 능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학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뭐 수학이나 과학은 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여기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신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AI 비즈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장관님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영국 정부도 사실 AI 세계 3대 강국을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테크 스타트업 수는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첨단 AI 연구 분야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Wave, Stability AI, Synthesia와 같은 선도적인 AI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99%는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이 설계한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기술 산업은 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EU와는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관세나 통관 절차 없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이나 통신 장비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디지털 인프라,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한국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매우 기대됩니다. 영국과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과 양국이 AI 비즈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AI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과 같은 국제 파트너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네. 아니 대사관님 아까 저한테 영어로 질문하시더니 왜 한국말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AI가 우리가 AGI를 추구하는 이런 그 AI 연구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AI를 통해서 어떤 특화된 어떤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AI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룹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뭐 제조, 바이오 그리고 이제 K 콘텐츠 이런 우리 강점이 있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런 도메인에 어떻게 보면 그 AI 모델을 잘 적용하고 파인 튜닝 시켜서 어떻게 보면 특화 AI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한 기업 중에 그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금융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LSEG에 같이 협력을 발표한 기업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국은 이제 금융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영역과 AI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잭슨 레버토리라는 그 마우스 쥐를 대상으로 전임상 실험을 하는 글로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유전체 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어떤 협력을 위해서 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왜 저를 찾아오고 저와 협력을 원했을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바이오나 관련된 바이오 그리고 이제 케미칼 관련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때라서 사실
그런 어떤 특화된 AI를 같이 협력을 하면 만들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만났었고, 지금도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계 알츠하이머 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들, 그 마우스 G를 그 휴머나이즈돼서 더 정확한 전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실 꼭 미국이 또는 중국이 요즘에 이제 AI 그 기술을 굉장히 어떤 강화시키고 그들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서 그들의 어떤 뭐 핵무기 같은 어떤 존재로서 AI 기술을 이제 키워 나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 도메인 영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AI 모델, 그리고 영국이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 도메인, 그리고 영국도 어떤 특화 영역에서 AI 모델을 잘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 더 추론 모델을 잘 만들 수도 있겠고, 한국이 K 컨텐츠 기반으로 멀티모달 모델을 더 잘 만들 수도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서로 잘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엮어서 협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그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쪽 끝으로 한번 마이크를 전달드려 볼까요? 네, 저 네 번째 줄에 계신 네.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 손 드셨는데요. 네. 네, 저는 시그니피라는 그 AI를 통해서 그 감정을 다루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한민수라고 합니다. 장관님, 정부의 AI 정책은 분명히 발빠르고 좀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공무원 조직을 통한 그 자금 지원 부분, 구조적인 그런 구조화 때문에 그 진짜 혁신은 지원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그 성과나 조건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 정작 이제 패러다임 관련된, 즉 AI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외면을 받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철학하고 그다음에 가치, 그리고 구조만으로도 현재의 LMM 구조가 AI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사고 OS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시드 기반의 사고 OS를 통해서 이제 현재 제 그 AI 자체가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잡고 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AI를 통해서 이제 5개월 정도 만에 MVP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인 이상이어야만 지원에 대한 조건들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으로서 AI를 파트너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지원 자체부터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AI 과제를 심사할 때 단순 기능 구현이나 그런 잣대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팁스 같은 제도에서 저와 같은 그 AI 메타테크 연구가 형식적인 조건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어떤 이런 저 같은 한 사람의 그런 창업자라도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AI로 한 사람이 한 1인 기업이 유니콘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수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창의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비즈니스 모델화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그 AI 생태계로 끌어내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말씀드리면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그 AI 그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AI로 이제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KIF 동안 어떤 그 지원, 그리고 가기정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AI 혁신 펀드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 그 산하에 그 우정사업본부라고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정사업본부 통해서 내년도 약 7억 원 정도의 또 추가적인 어떤 펀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펀드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또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 150조 중에 AI가 3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큰 투자사하고도 이제 MOU를 맺고 한국의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우리가 깔기 위한 어떤 설치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을 보면 사실 20년 전에 그들이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20년 전에 없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고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뭐 2명이서 3명이서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의 어떤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어떤 위상을 만들어낼 만큼의 어떤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어떤 그런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더 회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번엔 여기 3번째 줄에 손 드신 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인공지능학부에 재학 중인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버린 AI 개발 등 한국어 모델 연구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고품질 오픈소스 데이터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I 허브, 데이터.고 등에서 제공되는 한국어 데이터는 양은 많지만 품질이 매우 낮아 아무리 정제해도 영문의 오픈 데이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AI 후발주자인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품질 데이터 공개 사업 추진, 기존 저품질 데이터 사업 재정비, 허깅페이스 또는 캐글과 같은 편리한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향후 데이터 개방, 공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답을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규제, 그러니까 필수적인 규제 외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규제들을 좀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AI 허브에 사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긴 한데 기업에서 좀 죄송하지만 쓸모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모았고 또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고 그 데이터들을 필요하면은 구매도 하고 아니면은 공공에서 또 그걸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술 따로 데이터 따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각각 공공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그냥 공개하면은
뭐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쓰는 모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쓰고 글로벌 수준으로에서도 쓸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무엇인가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 필요한 데이터셋들을 정부도 고민하고 기업도 고민해서 필요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픈을 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풀어야 될 데이터 규제들 풀고, 그리고 공개할 것들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이번에 저기 굉장히 불빛으로 이렇게 존재감을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얼타임 메디체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AI는 답인가? 우리는 그 AI가 두근거리는 게 아니고 이 AI가 풀어줄 문제가 더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이 AI로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는 백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곳으로 접근을 해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어떤 백신을 맞는지 알아야 될 권리와,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보호받을 권리를 저희는 백신 인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자유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같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민관 협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고, 저희의 자유도와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도 장관님 말씀처럼 이렇게 더 빠르고 또 크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AI의 어떤 활용 사례는 정말 저는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저는 지금의 한국에서의 어떤 AI 생태계에서 가장 문제점은 사실 돈을 버는 AI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많은 부분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 한국형 NPU 또 한국형 AI 모델, 이걸 넘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국의 어떤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AI G3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쌓는 것만이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AI 모델을 어쨌든 그 글로벌 어떤 지표에서의 어떤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AI G3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AI로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을 3% 이상 높이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2030년까지 3%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데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위에는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비즈니스 모델에 AI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 사례를 만드셨다면, 그 다음부터 분명히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양한 어떤 한국에서의 어떤 도메인 분야에서의 AX 성공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그 성공 사례 중심으로 확산을 해서 적어도 한국에서의 AI 시장 생태계를 2030년까지 만들고, 이걸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것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 또 전문가분이 또 한 분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그 최영두 우리 저기 의원님, 간사님께서 또 같이 또 질문 한번 해주시면 저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아마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 최영두 의원님께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네. 의원님 좀 나오시죠. 네. 네.
이 공연이 늦게 있었습니다. 빨리 갈 거를. 예. 네. 저기 제일 먼저 손을 크게 들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저 카메라 앞쪽.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니텍이라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신봉준입니다. 한 가지 지금 저희 소버린 AI 기준으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장관님께서도 대국민 서비스 부분에서 AX를 느끼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 위한 거는 인프라 투자보다 그 인프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내가 실제로 오픈 AI나 뭐 다른 글로벌 AI 툴이 아닌 우리나라 것을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는 공공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오픈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가장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법률 서비스 부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 대상으로 해서 AI 기업하고 모델을 만드는 거는 있지만 이거는 특정 사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데이터도 오픈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로 법률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소버린 AI라면 다른 글로벌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정보를 공공에서 갖고 있으면서 공유해서 대국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시면 어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는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답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지금 사실은 우리 AI도 여러 AI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또 정무위 사안인데 이 종합적인 논의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AI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현장에서 많이 듣고 특히 나이파라든가 또 우리 조준희 위원장님이 더 일선에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기업이 많은 규제 환경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허용되어 있는데 이 카이스트 총장님이 늘 국회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쭉 비주얼 정보를 모으면서 그 사진을 찍는데 지금 이 보행로를 걸어가는 우리 국민 누군가의 사진이 찍히면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그렇게 찍어서 누구를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걸 풀어달라는 그런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되어 있던 건 아마 법률 데이터도 있겠지만 의료정보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 의료정보 데이터도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의료계에서 또 걱정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규제와 또 이걸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또 우리가 데이터의 집적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 것인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또 AI 산업의 활용을 맞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AI 기본법도 통과시키는 과정에 사실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위험 AI는 어떻게 규정하고 이럴 경우는 그냥 AI 기본법 자체 논의도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서 지금 세세하게 걱정하는 많은 위험성 또 이 보안 문제, 개인정보 부의 문제 이 문제를 국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회 입장은 크게 보자면은 이런 다양한 규제, 그 개인 정보 보호와 또 안전성, 이런 윤리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산업적인 진흥의 필요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또 하나는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근데 우리 GPU를 지금 2만 장, 5만 용 구입하면 이 GPU를 어디에 쓸 것인가. 많은 분들은 우리 대학교에 한 8장씩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큰 대표 클라우드 회사에 대표 회사에 우리가 몇만 장씩 모아줘서 해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결정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이런 결정들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정부가 또 국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타게이트가 미국에서 AI 이제 프로젝트를 가는데 거기가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입니다. 700조입니다. 스타게이트 하나에. 근데 스타게이트 회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큰 미국의 대기업과 소프트뱅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국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여러 규제 문제를 풀어주면서 진행을 시키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최고로 AI를 다 잘 발달시키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규제 환경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원래 말을 복잡하게 해서 이 쟁점을 흐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인데, 요즘 국회의원들 다 DM도 디렉트도 다 가능하고 하니까요. 전화번호도 다 카카오톡 보면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도 네. 의원님은 그 피지컬 AI 포럼을 국회에서 몇 년 동안 열어오셨고요. 그래서 어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저희가 이제 출범했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이십니다. 네, 그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로 오늘 질문을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경훈 장관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AI 청사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반드시 그 AI 3대 강국이 그냥 구호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AI 3대 강국이 되면서 정말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AI를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기업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같이 만들어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